네, 반갑습니다. 차트편 이제 중급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손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절대 기준가가 뭐고 일반 기준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가는 이제 절대 기준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가라 함은 손절 라인으로서 적합한 기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전고 돌파할 때 여기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컷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이제 컷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수렴 이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산다 그러면 수렴 이후에 방향을 튼 이 지점이 절대 기준가, 즉 손절 라인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트랩 패턴이죠. 트랩 이후에 전고 돌파를 했을 때 전저점이 손절 라인이 된다. 그래서 절대 기준가는 손절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 기준가, 일반 기준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기준가는 말씀드렸죠. 손절을 내가 인정하는 기준가예요. 손절해도 여기는 괜찮은 자리 라는 걸 얘기하고,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기준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렴하다가 샀어요. 컷을 여기다 걸었는데 이게 만약에 트랩이 되면 반대로 또 추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가 절대 기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이게 개인마다 다 틀려요. 나는 절대 기준가가 여긴데 누구는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자, 그럼 일반 기준가는 뭐냐? 손절만 시키고 갈 수 있는 기준가, 즉 기준가긴 기준가인데 손절 라인으로서는 좀 애매한 기준가. 자, 이렇게 전고 돌파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컷을 요 라인에 제가 걸었어요. 여기 이제 기준가 맞죠? 근데 컷만 시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가는 맞는데 컷으로서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내 컷만 시키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준가를 그냥 일반적인 기준가, 지지와 저항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입 타점으로 좋은 기준가가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일반 기준가도 주관적이다 라는 거 개념 먼저 알아두시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절대 기준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일반 기준가예요. 자, 먼저 여기가 왜 기준가가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초급편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급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초급편을 보시면 지지와 저항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절대 기준가는 설명을 드렸죠. 파란 선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준선 전고점이죠. 여기도 전고점이니까 기준가가 되죠. 여기도 맞죠? 여기도 맞죠? 여기 저항, 여기 지지 라인 맞죠? 이런 자리들이 일반적인 기준가가 된다. 자, 그러면 자, 기준가, 일반 기준가 알아봤는데 이게 영원히 일반 기준가고 영원히 절대 기준가냐? 아닙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제 볼게요. 자, 일반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로 되는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이 전고 돌파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샀다. 그러면 절대 기준가, 손절 라인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 선. 자, 근데 일반 기준가는 파란 선 맞죠?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옆에를 이제 볼게요.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 새로운 마디가 나왔어요. 짧든 길든. 그러면 컷을, 자, 여기서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샀다고 그랬죠? 자, 시간이 지났어요. 잘 버텼어요. 컷을 여기다 걸고. 근데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새로운 마디가 나왔죠. 횡보 이후에. 그러면 굳이 여기다 둘 필요 없어요. 얘가 만약에 이걸 깨면 이게 트랩이기 때문에 쭉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컷을 두는 게 아니고, 아까 일반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마디가 나왔으니까. 횡보 이후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컷자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패턴에 따라서 일반 기준가가 절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1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샀습니다. 그럼 컷이 어디죠? 지금 이제 마디 매매를 예로 드는 겁니다. 여기서 샀어요. 그럼 컷이 어디예요? 전저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측 매매란 말이에요. 그죠? 예측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내리고 있는데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샀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기준가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절대 기준가고, 그죠? 손절 라인으로 적합한데 예측 매매로 애초에 위험하게 들어갔으니 컷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컷을 짧게 두는 거예요. 일반 기준가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예측 매매, 좀 위험한 매매, 그러니까 컷이 될 확률이 조금 높은 그런 경우에는 일반 기준가를 이렇게 절대 기준가로, 즉 일반 기준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전고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컷자리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절대 기준가가 되는데, 위에 여기다 설정하는 경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 돌파를 했으면 이 거래 터진,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거래 터진 이 캔들의 시가를 깨면 이게 트랩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 돌파를 했다 그러면 바로 요 일반 기준가로 손절 라인을 걸어둘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제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영매매죠. 내려오고 있다가 이렇게 V자 반등하는 시점이에요. 영매매를 하더라도 전고 돌파한 시점,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마디 매매의 경우 맞죠? 그러면 컷이 여기가 됩니다. 그죠? 기준 라인이니까 전고 돌파했으니까. 근데 돌파하기 전에 예측으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샀어요. 예측 매매죠. 확인이 안 됐는데 진입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는 컷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측 매매의 특성은 컷될 확률이 높잖아요. 확인 매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컷을 길게 둘 필요 없이 짧게 두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빨리 사니까, 컷자리가 짧으니까 한번 승부를 보는 거예요. 대신 컷될 확률이 높지만 한번 수익 보면 엄청나게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기준가에, 그러니까 예측 매매의 경우 일반 기준가에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거래 터진 캔들이 나왔을 때, 자, 전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장대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서 샀다면 컷이 여기잖아요. 절대 기준가가. 근데 이렇게 길다란 봉, 또 거래가 터졌을 때는 이 캔들의 시가가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 기준가로 컷 설정을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산 경우하고 초입에서 산 경우하고 또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다 걸어도 뭐 컷이 크지 않으니까 절대 기준가에 손절 라인을 걸어도 되는데, 여기서 샀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대량 거래 장대봉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컷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일반 기준가에 손절을 걸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눌림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격하면서 고점이라고 생각돼도 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눌림 없이 계속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샀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뭐 짧게는 이런 자리 컷을 걸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컷이 최초에는 여기잖아요. 너무 커요. 근데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따라가면 웬만하면 고점에 다 물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중급자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할 때, 가끔 나오지만 강할 때는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컷이 너무 머니까, 뭐 최초에 물론 이게 이렇게 또 급락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컷은 여기는 최종적으로는 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컷 자리를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분명히 이제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받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깨면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라인을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산 이후에. 그러면 이제 컷을 여기다 걸면 돼요. 반대로 얘도 쭉 밀렸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계속 밀리면 컷을 여기다 하는 거고, 받다가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주면 다행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N자로 깨려고 이렇게 폼을 잡아요. 여기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기준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깨면 이제 컷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컷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시세가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초보자분들은 좀 하기 힘드니까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컷 설정을 나중으로 미룬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위험하니까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다음 차트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 딱 올라왔어요. 이 시세를 보고 이 A, B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는 먼저 야,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반드시 사야 된다. 확신을 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뭐 90% 이상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상태고 B는 올라갈 것 같은데 손절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손절이 애매하잖아요. 가뜩이나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컷도 애매하고 하니까 괜히 고점 갖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저하겠죠. 이걸 살까 말까. 자, 이 두 사람의 경우 어떻게 컷을 설정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삽니다. 컷이 안 나와도 일단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상방으로 확신을 90% 이상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분할로. 어차피 승부를 보는 거예요. 뭐 이게 트랩이면 컷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닌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컷자리가 멀어도 컷자리가 안 나와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컷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리바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컷은 이 A 같은 사람은 여기에 컷 설정을 해놓고 여기를 절대 기준가로 보고 그리고 이후에 컷자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리바운드 하죠? 그럼 이제 컷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A는 아시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손절이 애매하니까 그만큼 승부를 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손절 라인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경우에 즉 기다렸다가 이게 가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네. 다음번에 노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눌리면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컷 설정이 이제 돼버리죠. 이렇게 지지 라인을 두 번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지지 이후에 상승했다가 눌림시 여기 파란색 여기서 진입하거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 이렇게 컷자리가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경우가 이제 B.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신의 차이죠. A, B 두 사람이 이 차트를 보고 올라간다의 확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컷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컷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진입하기 전에 컷을 먼저 걸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 확신하는 경우에 따라서 매매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손절을 먼저 생각하고 진입하셔야 된다. 대부분이 손절보다는 여기서 진입하면 수익이 얼마나 날까를 생각하고 다들 진입하세요. 그러나 손절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절이 진입을 결정하게 된다. 자, 손절 자리는 어디다 손절을 하느냐? 기준가 다 배우셨죠? 기준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기준가. 기준가는 지지와 저항을 얘기하죠. 절대적인 기준가. 절대적인 기준가는 이제 손절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주관적이다. 그리고 일반 기준가가 영원한 일반 기준가가 아니라 손절 기준가, 즉 절대 기준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추세의 확신의 경우 손절은 나중에 설정할 수 있다. 초보자분들은 위험하니까. 또 이 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에 따라서 손절을 나중에 설정하고 아니면 손절 라인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든 그 차이는 차트에 대한 확신의 차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